안녕하세요. UKS 통일코리아 문경주입니다.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저희 고향의 선배님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.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지역에 획기적으로 발전이 오는 것 같아요. 저희 고향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여러분은 아마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. 충남 서산하고 대안 사이에 있는 팔복면이라고 하는 아주 빈촌인데요. 거기서는 서울하고 내통도 잘 안 되는 교통 조건을 가지고 있고, 여러 가지로 도시하고 괴리된 지역이죠.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서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평택의 미군 기지에 간 이후로 그 지역에 있는 그 형님들 또래에 연영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거기서 머리가 들어가는 사람들,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군 부대 갔어요. 그래서 그 당시 미군 부대를 KSC라고 그렇게 발음한 것 같은데, KSC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석한다면, 코리안 서벤트 코퍼레이션? 그런 거일까? 하여튼 어떤 형태든,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, 미군 군속 노무자들이죠. 근데 옛날에는 일자리라는 건 시골에서 머슴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미군들이 주둔한 데는 거의 다 평택, 서울, 동두천, 대전도 있었나요? 그렇지 않으면 대구, 경상도, 부산 이런 데에 있었는데, 하여튼 저희 고향의 선배님들은 거의 다 평택 아니면 동두천, 의정부, 이런 데 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분들은, 그 당시에는요, 예를 들어서, 논 한 마지기가, 쌀, 한 10가마, 5가마 이 정도인데, 지금 다시 얘기해서 지금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? 한 15만원이라고 치고, 10가마에 1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귀했어요, 그 당시는. 근데 그 형님들이 이제, 미군 부대에 가서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는데, 하여튼 미군 부대에 간, 집안은 거의 다 잘 됐어요. 부자 됐어요. 땅을 많이 사고. 근데 미군 부대를 한 사람이 가면 그렇게 줄줄이 따라가더라고. 그걸 내가 왜 느꼈냐면, 우리 큰아들 놈이 공부를 잘 안 했는데, 이 녀석이 이제 내가 옛날에 먼저도 그런 얘기 했는데, 영어를 좀씩 하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따라서 이 큰아들 놈이 아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놈이 다른 데 취직은 안 하고, 거의 다 미군 부대 그쪽에만 취직을 하려고 했었더라고. 그러더니, 결국은 미 8군에 갔나? 처음에 미 8군에 간 게 아니라, 처음에 의정부에 갔구나. 의정부 미군 부대에 가서 근무하다가, 의정부 부대가 이제, 철수했죠. 철수하니까, 그 다음에 동두천으로 갔다가, 또 다시 이제 평택으로 가더라고. 평택으로 갔다가, 평택은 되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두천으로 갔는데, 동두천은, 지금 정식으로 부대들은 없는데, 거기는 이제 특수부대가 있어요. 하여튼, 여러분이 아시다시피, 판문점 일대를 지금 미군들이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, 거기 부속된 어떤 특수임무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, 우리 큰아들놈이 거기 가 있는데, 그러니까 우리 적은아들놈도, 큰아들놈이, 어디, 부대에 이제 그렇게, 소스가 있는 모양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시험, 이제 백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, 큰 놈도 그렇고, 적은 놈도 그렇고, 시험 보는 공고가 있으면
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우리 적은 아들남도 시험 봐가지고 지금 이제 오산 그 뭐 특수 비행단 기지에 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어떤 줄줄로 이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취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그 빈촌에서 그 형님 하나가 목숨을 건 어떤 그 개척 정신이랄까?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평택에 가서 이제 그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고향에 그 풍요를 가져다 줬는데 저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 고향에 전번에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10살 전인 것 같아요. 한 10살이나 그 정도 됐을 때인가 모르겠어. 근데 그 미군 부대가 거기 대한에 이제 그 대한반도가 중국하고 아주 가깝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 들리는 그 소문에 의하면 조용한 새벽에는 중국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믿을 수 없고 하여튼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겠죠. 근데 그런 그 쪽에 이제 그 높은 산이 이제 백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통신대를 만드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는 그 미국 사람을 보게 됐죠. 근데 그 미국 사람을 제가 처음 해본 게 어떻게 봤냐면 그 미국 사람이 태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팔봉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팔봉에 온 사람을 생전 처음 봤는데 사람 같지도 않고 막 무섭더라고요.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더라고. 그 뭐 흑인도 아니고 백인이었는데. 하여튼 그래서 처음 이제 그 봤는데 그 백화산에서 막 계속 무슨 그 장비들을 갖다가 막 돌을 깨내고 막 그 아주 정상 꼭대기를 이제 이렇게 삐죽은 그 산이었는데 그것을 막 평평하게 이제 거기다 부대를 안치해야 되니까 산 봉우리를 막 깎아낸 거예요.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멀리 보이거든요. 팔봉에서 거기까지 한 30리 정도예요. 근데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많이 보여. 그래서 거기를 아주 무척 가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이들 몇 사람에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못 가게 하는데도 막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거기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.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가다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아주 깡보리 밥에다가 그 반찬도 없으니까 바다에서 이제 게를 잡아다가 이렇게 그 게장을 담궈서 자자는 게 있죠. 그 뻘게. 그거를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인가 갔어요. 밥을 싸들고.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니까 생전 처음 보는 치누크라는 헬리콥터하고 그냥 잠자리 비행기라는 헬리콥터하고 두 대인가 거기가. 그러니까 그 백화산 꼭대기가 있고 부대는 밑에가 있어요. 그 밑에를 이제 연방죽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방죽자리에다가 이제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 비행기를 만져봤는데 그렇게 신기하더라고. 그 비행기가 그 당시 보니까 무슨 알루미늄 철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얘기는 무슨 리베팅가 이걸로 이렇게 비세팅을 한 그런 내용이더라고. 그래서 그걸 만져본 게 이제 가장 추세한 거죠. 그걸 만져보고 이제 백화산을 올라갔어요. 올라갔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4월 첫 8일 날이 그 명절날이야. 그러니까 명절날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4월 첫 8일이 아주 큰 명절이거든요. 명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갔는데 가니까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. 많은데 막 이렇게 우리들 놀리고 막 이런 이제 우리는 완전히 거지들 같이 옷도 다 헌거 입고 막 이렇게 갔겠지 같이.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애들만 온 게 아니야. 웬 할아버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. 아주 그냥 그날 이제 평소엔 못 올라오게 하는데 그날 백화산 공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올라오게 한 거야.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거기 이제 상투를 틀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상투 틀고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 갈 형편이 안 됐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두루마기 입고 아주 조선 선비 타입의 웬 영감님이 한 분 왔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막 오더니 막 신기한가 봐. 그래가지고 두 놈이 막 영감님을 끌고 가니까 이 영감이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왜 이래요 해가지고 막 겁먹은 얼굴로 이제 막 강제로 끌려서 들어갔어 그 부대로.
그러더니 그 부대 안에 가서 그 근무하는 미군들이 한 11명 된 것 같아. 11명이 하나하나 전부 그 영감님하고 사진 찍고 단체로도 찍고 막 그 사진을 우리는 이제 밖에서 구경만 했는데 여러 장 찍더라고요. 그 사진을 찍더니 나올 땐 뭔 선물을 그냥 하나름 주더라고. 그러니까 나 들어갈 땐 막 겁먹고 왜 이래 하고 들어가더니 그 영감님이 나올 땐 그냥 아주 선물을 받고 해가지고 그 나오는데 우리들은 그런 선물도 못 받고 그러니까 되게 부러웠죠. 그래서 제가 그 미군 부대를 이제 처음 갔던 그런 경험을 했고 거기에 이제 태안에 이어서 조금 지나서 이제 대산이라고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. 그 대산에다도 이제 그 레이더 기지를 또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대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서해 일대를 군산서부터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레이더 기지를 다 만들었어요. 물론 내륙에도 있죠. 내륙에 있는 것은 통신기지하고 뭐 이제 비행기 유도기지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틀리고 이 서해안으로 이제 끼고 있는 그 기지들은 전부 다 그 중국을 겨냥한 그 레이더 기지죠. 그래서 제가 48년생이니까 10살쯤 된다고 치면 그때가 한 58년쯤 되겠네요. 58년도쯤 되겠는데 그때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미군이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그 군사기지를 요소요소에다 이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미군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은 지금 태극기 부대들처럼 무슨 대한민국을 지켜주러 온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켜주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지켜주는 의미도 있죠. 지켜주는 의미도 있는데 지켜주는 의미 못지않게 전쟁이 나면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죠.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 대한반도나 미군 그 레이더 기지가 있는 데가 1차적으로 폭격 대상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미군 믿고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. 그 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결국은 전쟁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꼭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미군이 기왕에 우리나라에 왔으면 걔들이 그 역할만 하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져가지고 북한하고 어떤 전쟁이 안 나도록 그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죠. 중국도 걔들이 뭐 뛰는 어쩌고라도 그 적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북한과 먼저 친해져야 중국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고 러시아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본은 그거 수염써요. 일본하고 친해져가지고 일본은 궁극적으로 걔들은 미국의 대리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하고 바다로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은 안전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야 무슨 그 특수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기회가 잘 되면 이 나라를 미국과 더불어 침략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하고 친해지는 것은 곧 그 매국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대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그 북방 정책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거기에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그 통일부에다가 이제 통일 코리아 지도자회를 제가 이제 허가 받으려고 안 노력한 지가 지금 한 1년이 훨씬 넘어갔는데요. 2년이 가까이 되네요. 근데 통일부에서 이제 허가를 안 해줘요.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이제 왜 안 해주냐면 나는 우리 남한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지 무슨 통일에 뭐 논문을 쓴다든지 북한에 무슨 쌀을 퍼준다든지 무슨 의약품을 주는 것은 통일 정책이 아니라 그건 반통일 정책이다. 왜 그러냐면 북한에 쌀을 주든 뭘 주든 그게 북한의 그 빈민들한테 주는 것으로서 구호 목적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북한 정권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? 정권에다 주면 정권은 자기네들이 정치를 잘해서 남한으로부터 이렇게 뺏어왔다고 생색내기 때문에 그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통일이 아니고 나는 우리 국민들을 통일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. 이게 이제 제 주장이거든요. 그게 이제 통일 보고 잘 의견 충돌이 되는데
여튼 앞으로 이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